네, 바른정당이 새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도 7월과 8월에 각각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9년 만에 정권 교체, 그리고 여소야대 국민에서 이루어지는 야3당의 새 지도부 선출입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당원 대표자 회의를 열고 창당 이후 두 번째 당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후보는 모두 4명이었죠. 이해훈, 하태경, 정운천, 김영우 후보. 그동안 있었던 5개 권역 당원 투표와 어제까지 실시된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해서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비중으로 합산해서 1위가 당대표가 되고 나머지 3 후보는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당대표로 이해훈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곧 달라집니다. 우리 국민들께 저희들이 새로운 모습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새롭게 선출된 바른정당의 지도부, 대선 패배 후 침체된 당을 구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또 한때는 한 식구였던 자유한국당과 차별화되는 보수 색깔을 내는 것이 과제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굉장히 강성 노선으로 지금 치달아가는 그 전당대 전체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바른정당의 어떤 새로운 길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어떤 신뢰와 기대감도 회복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새 당대표의 선출은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9년 만에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지도부는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할 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보수 야당의 통합론도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새 지도부 진영이 향후 보수 통합론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선출된 이해훈 신임 대표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는 절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상황은 어떨까요? 자유한국당 3명의 후보 모두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합당이나 연대 등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을 치르며 쌓아올린 인지도가 강점으로 작용되는 홍준표 후보는 강한 야당을 표방하면서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의 막말 이미지가 여전히 약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최근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인사가 아닙니다. 누가 오든 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책입니다. 나라의 정책이 주사파 운동권 방향으로 흘러갈 때 이 나라가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함께 경쟁을 펼치는 원유철 후보와 신상진 후보 또한 남다른 전략으로 승부합니다. 원내대표를 지낸 오선의 원 후보는 보수 대통합을 내세워서 당원들의 표를 끌어오겠다는 전략입니다. 신 후보는 4선이지만 그동안 당직을 맡지 않았던 탓에 초선 의원 같은 신선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어려움을 맞고 있지만 이번 7.3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새로운 당의 리더십을 만들어서 이제 젊은 당대표로 다시 승리하는 자유한국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같이 새로운 사람이 우리 당의 얼굴이 되고 당을 개혁하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돼야만 국민이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쳐다보게 됩니다. 제3당인 국민의당도 8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레이스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당권 후보로는 천정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 그리고 문병호 최고위원이 꼽힙니다. 당의 지역적 기반인 호남 민심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선거에서 패배해서 호남에서 지지를 확실히 뺏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강을 하고 나중에 후협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노선까지도 이번에 논쟁까지도 아마 전당대회 때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협치냐 대치냐.
야당 지도부 교체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될지, 강한 대치 전선이 형성될지 야당 지도부 선출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